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첼시는 레기아 바르샤바를 3대 0으로 완파하며 유럽 무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특히 후반전에 터진 타이릭 조지의 선제골과 노니 마두에케의 멀티골로 경기를 단숨에 결정지었습니다. 경기 도중 에이스인 콜 팔머가 하프타임에 교체되며 부상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해당 교체가 전술적인 이유였음을 밝혔으며 주말 리그 경기에도 정상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첼시는 현재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캐슬과는 승점이 같고 맨체스터 시티보다는 승점 1점 앞선 4위를 유지 중으로 남은 7경기에서 최대한 많은 승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 상대인 입스위치는 올 시즌 승격 이후 다시 강등권 싸움에 내몰렸으며 최근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1대2로 패하면서 강등권 팀들과의 승점 차가 12점까지 벌어져 챔피언십 복귀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울브스전에서는 리암 델랍이 선제골을 넣었지만 이후 연속 실점하며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또한 왼쪽 수비수 코너 타운젠드가 경기 막판 부상으로 교체되면서 수비 라인에도 공백이 생겼고 리프 데이비스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입스위치가 원정 경기에서 비교적 더 나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시즌 리그 4승 중 3승이 원정에서 나왔으며 이 중에는 유럽 진출 경쟁을 벌이던 본머스를 상대로 거둔 2대1 승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탠퍼드 브리지에서의 기억은 좋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이었던 2011년 FA컵 맞대결에서는 첼시에 0대7로 대패한 바 있습니다. 첼시는 여전히 마크 귀우와 로메오 라비아의 결장으로 스쿼드에 일부 공백이 있지만 팔머의 정상 출전과 함께 제이든 산초, 마두에케, 은쿤쿠 등에게도 출전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첼시가 홈에서 전력과 분위기 모두에서 앞선 만큼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입스위치를 상대로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리버풀은 주중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아르네 슬롯 감독 체제 하에서 프리미어리그 원정 첫 패배를 기록했으나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의 대체자인 코너 브래들리가 복귀하고 주전 골키퍼 알리송 또한 머리 부상에서 회복하며 선발 복귀가 가능해졌다는 반가운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현재 타일러 모튼, 조 고메스, 알렉산더 아놀드는 여전히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지만 브래들리의 복귀로 인해 수비진의 안정감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웨스트햄은 최근 보머스와의 경기에서 니클라스 필크루크와 제로드 보웬의 득점에도 불구하고 2대2 무승부에 그치며 리그 4경기 연속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크루크는 주중 훈련에 복귀하였으나 출전 여부는 경기 당일 결정될 예정이며 크레스웰, 안토니오, 서머빌은 여전히 부상으로 결장할 전망입니다. 만약 필크루크가 결장할 경우 보웬이 다시 한번 최전방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버풀은 최근 공식전 4경기 중 3경기에서 패하며 다소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아스널이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현재에도 승점 11점 차로 단독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승을 위한 매직 넘버는 단 2번의 승리이며 홈 구장 안필드에서는 최근 리그 5연승 및 13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웨스트햄은 이번 시즌 원정 15경기 중 단 2경기에서만 득점을 하지 못했지만 그 외 13경기에서의 총 득점이 15골에 불과해 전반적인 득점력은 다소 아쉬운 편입니다. 특히 이번 시즌 리버풀과 2차례 맞대결에서 이미 17점을 허용한 바 있으며 리버풀이 단일 시즌에 한 팀을 상대로 3번 이상 5득점 이상을 기록하는 최초의 팀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일정상 체력 부담이 있었던 리버풀이 유럽 대항전 일정을 마무리하며 회복할 여유를 갖게 된 상황에서 안필드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에서 웨스트햄을 상대로 무난한 승리를 거두고 우승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토트넘은 프랑크푸르트와의 유로파리그 8강 1차전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뒤 추가 부상 없이 무사히 복귀하였습니다. 경기 전 윌슨 오도버의 햄스트링 부상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벤치를 지킨 것으로 보아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데얀 쿨루셉스키, 케빈 단소, 라두 드라구신 등은 여전히 회복 중에 있으며 쿨루셉스키는 다음 주 프랑크푸르트전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주말 경기에서 아치 그레이, 디제드 스펜스, 파페 사르, 히샤를리송 등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음을 언급하며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예고하였습니다. 울버햄튼은 마테우스 쿠냐가 징계에서 복귀하였지만 당장 선발로 나서기보다는 교체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마샬 무네치가 계속해서 최전방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장 리크너 벨레가르드를 대신해 파블로 사라비아가 선발 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여전히 사샤샤 칼라이치치, 엔소 곤살레스, 예르선 모스케라, 레온 치워메, 페드로 리마 등이 부상으로 결장 중입니다.
현재 리그 14위에 위치한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우승을 통해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는 에키티케의 득점과 페드로 포로의 감각적인 마무리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소중한 원정 골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상대 골키퍼 카우아 산토스의 선방이 없었다면 승리도 가능했을 경기였기에 2차전 부담은 여전합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지난 주말 사우샘프턴을 3대1로 꺾으며 4경기 만에 승리를 기록,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정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최근 리그 원정 3연패를 포함해 이번 시즌 총 9번의 원정 패배를 기록 중이며 이는 사우샘프턴, 레스터에 이어 리그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반면 울버햄튼은 프리미어리그 3연승을 달성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입스위치 원정에서 리암 델라백의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교체 투입된 파블로 사라비아가 동점골을 넣고 이어 스트란드 라르센의 역전골을 도우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등권과의 승점 차를 12점으로 벌리며 사실상 잔류를 굳혔습니다. 최근 공식전 10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 중이며 토트넘과의 최근 4경기에서도 무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몰리뉴에서의 최근 2경기 모두 승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울버햄튼은 로테이션으로 인해 체력 부담이 예상되는 토트넘을 상대로 또 한 번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에서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울브스는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하며 토트넘과의 승점 차이를 더욱 좁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캐슬은 최근 리그와 컵 대회를 포함해 공식전 4연승을 달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을 상대로 힘겹게 승리한 이후 리버풀을 2대1로 꺾고 EFL컵 우승을 차지하며 70년 만에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브렌트포드전에서도 2대1 승리를 이어간 뒤 강등권의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는 전반에만 3골을 몰아치며 3대0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뉴캐슬은 리그 5위로 올라섰고 6위 맨시티의 승점 1점 앞서며 추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주어진 현재 기준으로는 다음 시즌 유럽 최고 무대 출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상자 이탈은 여전히 문제입니다. 루이스 홀, 스벤 보트만과 자말 라셀레스가 수비진에서 빠져있고 조 윌록은 뇌진탕 여파로 결장 예정입니다. 공격의 핵심인 안소니 고드는 사타구니 부상 회복 중으로 경기 당일 출전 여부가 결정되며 알렉산더 이상 역시 같은 부위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선발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조니 에반스, 아마드 디알로, 토비 콜리어, 에이든 헤븐 등 수많은 부상자들로 인해 전력 누수가 심각하며 최근에는 마티아스 더 리히트까지 부상으로 빠지며 수비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리그 일정과 함께 루벤 아모림 감독은 다음 주 유로파리그 8강 2차전 리옹과의 경기를 염두에 두고 로테이션을 가동할 전망으로 린델로프, 메이슨 마운트 그리고 질크제 등이 선발 출전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골키퍼 오나나의 잇단 실수로 인해 알타이 바인드르가 리그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맨유는 지난 리그 3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유로파리그 8강 1차전 리옹 원정에서도 2대2 무승부에 그치며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오나나의 실수가 연달아 실점으로 이어진 점은 큰 아쉬움을 남깁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 13위에 머물고 있는 맨유는 시즌 내내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며 사상 최악의 리그 성적을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리그 7경기 모두 승리해야 이전 최저 승점을 넘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뉴캐슬은 최근 맨유와의 5차례 맞대결 중 4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특히 지난 12월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챙긴 바 있어 이번 경기를 통해 1931년 이후 처음으로 리그 더블을 달성할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면 맨유는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2020년 10월 이후 승리가 없고 뉴캐슬 원정 리그 2연승을 기록했던 마지막 사례는 55년 전입니다.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뉴캐슬과 유로파리그 일정에 무게를 두는 맨유의 상황을 고려할 때 홈에서 더 집중력 있는 경기를 펼칠 뉴캐슬이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에서 중요한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라치오는 미드필드의 중심인 니콜로 로벨라가 징계에서 돌아오고 주전 골키퍼 이반 프로베델도 복귀할 전망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부상에서 복귀 중인 주포 타티 카스테야노스가 노르웨이 원정에서 교체로 투입된 바 있어 이번 경기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장 마티아 자카니는 로마 더비에서 2차례 결승골을 넣은 경험이 있고 이번 시즌 세리에 A에서 1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다만 수비진에서는 파트릭과 누노 타바레스가 여전히 결장합니다. 한편 로마는 사우드 압두라미드와 에이스 파울로 디발라가 결장하지만 알렉시스 살레마코르스가 징계 복귀로 출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디발라의 공백은 아르템 도우비크가 메우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난 유벤투스전에서 동점골을 터뜨렸던 엘도르 쇼무로도프도 선발 후보로 거론됩니다.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의 신임을 받는 쇼무로도프는 로렌초 펠레그리니, 마티아스 소울레 등과 함께 공격 자리를 두고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로마 더비는 양팀 모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에 걸려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라치오는 최근 리그 6경기 중 단 1승에 그치며 흐름이 주춤했고 2025년 들어 리그 2연승을 기록한 것도 한 차례뿐입니다. 마르코 바로니 감독 체제 초반에는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인테르에게 6실점, 볼로냐에게 5실점 패배를 당하는 등 수비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라면 로마를 상대로 최근 홈 9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로마는 라니에리 감독 복귀 이후 놀라운 상승세를 이어가며 리그 15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유벤투스와의 1대1 무승부로 무패 행진을 이어간 로마는 디발라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균형 잡힌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라치오를 2대0으로 제압한 기억도 이번 경기에서 자신감을 심어주는 요소입니다. 라니에리 감독은 이미 로마 지휘봉을 3차례 잡았고 현재 세리에 A 더비 통산 4승으로 이번 경기를 이기면 스팔레티, 카펠로 등 레전드 감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양팀 모두 마지막 30분에 많은 득점을 기록하는 팀들이고 더비 특유의 긴장감과 함께 후반에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에서의 불안 요소가 더 큰 라치오보다는 조직력과 흐름에서 앞서는 로마가 이번 더비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라베스는 이번 주말 경기에서 나우엘 테날리아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하지만 욘구리디, 안토니우 시베라, 토마스 코네츠니는 징계로 결장합니다. 골키퍼 시베라의 공백은 헤수스 오보노가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이며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는 구리디를 대신해 카를레스 알레냐가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다니 세바요스와 페를랑 멘디가 부상에서 복귀해 스쿼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나 다니 카르바알과 에데르 밀리탕은 여전히 장기 부상자 명단에 있습니다. 안드리 루닌 역시 종아리 부상을 회복하고 복귀할 것으로 보이며 페데리코 발베르데도 아스널전에서의 타박상에도 불구하고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다비드 알라바는 같은 경기에서 부상을 입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아스널과의 챔피언스리그 2차전을 염두에 두고 이번 라인업에서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예고했습니다. 주드 벨링엄,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킬리안 은바페 등 주요 선수들은 휴식을 취할 예정이며 안토니오 리디거 역시 고관절 및 무릎 통증으로 인해 결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알라베스는 현재 강등권과 단 2점 차이인 17위에 위치해 있으며 생존을 위한 절실한 상황 속에서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합니다. 지난 시즌 라리가 10위로 마친 알라베스는 이번 시즌엔 고전 중이지만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의 준수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4월 5일 지로나를 상대로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 홈에서는 14경기에서 16점만을 따내며 라리가 홈 성적 중 하위권에 속하고 최근 레알 마드리드와의 맞대결에서는 6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발렌시아와 아스널에게 연이어 패배를 당하며 주춤한 모습입니다. 특히 아스널에게 0대3으로 완패한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결과는 충격적이었고 남은 시즌 챔피언스리그 탈락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리그에서는 바르셀로나에 4점 뒤진 2위에 있으며 바르사가 하루 먼저 레가네스를 상대로 경기를 치르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레알은 5월 10일 바르셀로나 원정 그리고 코파 델 레이 결승에서도 바르사와 맞붙는 일정을 앞두고 있어 리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승점 확보가 절실합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주전 일부를 쉬게 하더라도 최소한의 전력 차이를 바탕으로 알라베스를 이기고 승점 3점을 챙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레알 베티스는 이번 경기에서 이스코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하며 전력에 큰 힘을 더하게 됩니다. 반면 앞대 에잘줄리는 허벅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주중 유럽 대회를 치른 만큼 일부 로테이션을 가동할 전망이며 조바니 로셀소가 왼쪽 측면에서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르크 바르트라, 아이토르 루이발, 세르지 알티미라, 아드리안도 선발로 복귀할 유력한 자원들입니다. 비아레알은 니콜라스 페페, 라우르 알비올, 일리아스 아코마흐가 부상으로 결장하고 파페케에는 아틀레틱 빌바오전 퇴장으로 인해 징계로 빠집니다. 빌바오전 무승부와 유사한 라인업을 유지하되 예레미 피노가 측면에서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12골을 기록 중인 아요세 페레스는 최전방에서 티에르노 바리와 함께 공격을 이끌 전망입니다. 레알 베티스는 주중 컨퍼런스 리그 8강 1차전에서 야기엘로니아를 2대0으로 꺾으며 준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리그에서는 최근 7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가고 있으며
직전 바르셀로나전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리그 선두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현재 라리가 6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인 4위 아틀레틱 빌바오와는 승점 6점 차이며 2005년 이후 처음으로 4위 이내 진입에 도전 중입니다. 비아레알과의 지난 맞대결에서는 2대1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한편 비아레알은 유럽대회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있어 체력적으로 여유 있는 상태이며 4월 6일 아틀레틱과의 0대0 무승부 이후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졌습니다. 직전 원정 경기에서는 헤타페를 2대1로 꺾었고 현재 라리가 29경기에서 13승 9무 7패를 기록 중입니다. 베티스, 아틀레틱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유럽 대항전 진출 경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비아레알은 올 시즌 51골로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에 이어 리그 3위의 공격력을 자랑하지만 39실점은 상위권 팀 중 다소 많은 수치로 수비 안정성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시즌 8위에 머물렀던 비아레알은 이번 시즌 명확한 반등을 이뤄내고 있으며 이를 유종의 미로 마무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두 팀 모두 유럽 대항전 진출을 놓고 절실한 상황이지만 팽팽한 전력과 최근 흐름을 고려할 때 무승부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틀레틱 빌바오는 수비수 유리 베르치체의 근육 상태를 경기 당일까지 점검할 예정이지만 그 외 대부분의 선수들이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 비교적 좋은 전력으로 경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난 레인저스전에서 벤치에서 출발했던 고르카 구루세타는 공격진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고 베냐트 프라도스와 안도니 고로사벨도 선발 라인업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요 바이카노는 조나탄 몬티엘, 세르히오 카멜로, 압둘 무민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며 감독 이니고 페레스는 에스파뇰전에서의 충격적인 0대4 패배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라인업 변경보다는 안정적인 구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진에서는 28라손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으며 랜디 은테카는 최전방 자리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아드리 엠바르바 역시 선발 경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틀레틱은 주중 유로파리그 8강 1차전에서 레인저스와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3경기 연속 무득점 무승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리그에서는 오사수나 비아레알과 각각 득점 없이 비기며 최근 경기력에 다소 정체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리그 4위로 비아레알에 승점 6점 앞서 있으나 상대가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라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지키기 위해 이번 경기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일전입니다. 아틀레틱은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번 시즌 리그 홈 15경기에서 30점을 획득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라요 역시 원정에서 강한 팀으로 원정 15경기에서 29점을 따내며 홈보다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요는 최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에스파뇰에게 0대4로 대패하며 지난 7경기에서 단 1승에 그쳤고 유럽 대항전 진출권과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리그 9위로 6위 베티스와는 8점 차이며 11위 헤타페와는 단 1점 차로 하위권 추락 위험도 존재합니다. 지난 시즌 17위였던 성적을 감안하면 올 시즌은 나름의 반등이 있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승점 확보가 절실합니다. 양 팀의 최근 맞대결에서는 아틀레틱이 3연승을 거두고 있으며 이번 시즌 1차전에서는 아틀레틱이 마드리드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산마메스 홈 경기에서는 4대0 대승을 거둔 바 있어 홈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점해왔습니다. 양 팀 모두 최근 득점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전력과 홈 이점을 가진 아틀레틱이 중요한 승점 3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